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벤치에서는 석세스 선수가 그렇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발음에 조금 유의가 필요한 선수죠.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주간 K리그 패널 김대중입니다. 갑작스러운 타이밍에 본방도 아닌 호해 방송으로 방송을 올리게 되었는데, 먼저 이번 주 본방은 올스타 브레이크로 인해서 K리그가 휴식기를 가지게 되면서 리그 경기도 없었고, 그래서 전반기를 정리하는 방송을 좀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그래서 패널들과 이제 스케줄을 맞췄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주는 그냥 한 주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들로 좀 모아져서 이 부득이하게 이번 주는 청취자분들께 미리 예고를 드리지 못하고 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남겨드리게 되었고요. 이 와중에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호해 방송을 하나 올리게 된 것은, 성남 구단이 지난 8월 7일 수요일날 이 공식 SNS에 올린 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성남 팬이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짧게 호해 방송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K리그가 쉬고 있지만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올림픽으로 그 아쉬움을 좀 달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래 들어서 가장 적은 규모의 이 선수단을 파견한 만큼 기대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선수들이 예상보다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목표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어준 덕분에 K리그 팬들도 리그 경기가 없는 이 아쉬움을 잘 달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양궁협회를 제외한 각 협회의 한심한 행보들도 이제 같이 비교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스포츠는 선수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서포트해주는 이 협회의 이 행정 능력도 정말 중요하구나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야 저희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지만, 배드민턴 협회도 안세영 선수의 이제 폭탄 발언으로 인해서 난리가 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 배드민턴 협회의 과거의 잘못들이 다시 재조명되기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 반도핑 기구가 실시한 도핑 테스트 기간 동안 이용대 선수와 이제 김기정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 중이었어요. 참가 중이었는데 배드민턴 협회가 이들의 검사 장소를 태능 선수촌으로 신고를 해버렸고, 그래서 세계 반도핑 기구가 태능 선수촌에 방문했지만 이때는 이미 이용대 선수라던가 김기정 선수는 이미 국제대회 참가 중이라 당연히 검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선수가 도핑 테스트 거부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문해 행정을 보이는 등 선수들을 이렇게 이제 도핑 테스트 거부자로 징계를 받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협회 임원진들이 선수 선발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도 많고, 그리고 독소 조항으로 이 선수들을 국제 대회를 못 나가게 하는 이제 제한을 주거나, 이렇게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긴커녕 불이익에 앞장서 왔던 것들이 차례차례 소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 때도 이 임원들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타고 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대한농구협회를 포함한 다른 종목들도 좀 비슷한 사항이 많아요. 농구 얘기를 잠깐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자면, 이제 농구 선수들이 2m가 넘는, 그러니까 2m 전후에 엄청난 거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을 이코노미석으로 꾸겨 넣었으니 소속 구단들이 얼마나 이제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프로농구 각 구단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 선수들 몸이 상할까봐 걱정인데, 우리가 이 돈을 좀 더 보태줄 테니까 좋은 좌석으로 좀 업그레이드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금액을 지원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농구협회는 결국 이거 업그레이드를 못 해줬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못 해준 이유가 정말 가관인데요. 이게 이제 선수들에게 준 비행기 티켓이요, 남아도는 좌석을 최대한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서 그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정말 싸게 산 티켓이라서 업그레이드 자체가 불가능한 티켓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아끼려고 선수들에게 정말 야박하네요. 그 임원들은 다 비즈니스석을 타는데 정말 이 거구들을 가장 싼 티켓으로 그래서 그나마 그나마 통로 쪽이라던가 이쪽으로 복도 쪽 이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좌석은 다 싼 좌석이었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겐 저런 저렴한 이 티켓과 좌석을 주고, 임원들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서, 그때 이제 농구계 정말 유명하신 그 기자분이 계십니다. 서종환 기자라고, 이 농구 팬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 기자분이 이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을 하는 기사를 이제 써서 정말 이제 많은 농구 팬들을 통쾌하게 하기도 했죠. 그때 당시 그 2015년인가 16년도로 기억하는데, 아시아 선수권 대회 때 그 아시아 베스트 5에 당시 뽑혔던 오세근 선수를 필두로 해서, 그때 이제 농구에서 상당히 잘하는, 그 호주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뉴질랜드도 농구 꽤 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
그 예선과 또 이제 3, 4위전에서 뉴질랜드를 2번 연속으로 붙었거든요. 근데 2번 다 잡았어요, 뉴질랜드를. 그래서 상당한 선전을 하면서 당시 이제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이 외신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제 스몰볼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코리아랑 골든스테이트를 합성해서 골든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외신이 이렇게 얘기도 했고, 이것이 이제 세계 농구협회인 피바 홈페이지에 메인에 소개되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농구 팬들이라면 좀 알고 계실 얘기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실 엄청나게 처발일 줄 알고 농구협회장에 안 갔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너무 선전을 하고 잘하니까 선수단 격려 차원에서 대회 중에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서정은 기자가 또 한 번 여기서 기사를 좀 재밌게 씁니다. 굳이 여기다가 농구협회장이었던 이제 방열 회장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선수단을 격려하러 왔다는 이 기사를 꼭 비즈니스석에 대한 그 내용을 굳이 넣어가지고 기사를 읽었던 농구 팬들에게 어이없는 웃음을 주기도 했던,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배드민턴도 이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안세영 선수의 폭로 이후로 추가로 밝혀진 사실 중에는 이것도 있었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소속팀이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비용을 협회에게 지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 비용을 지원받은 협회가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안세영 선수의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고, 아마 이건 안 해줬기 때문에 돈은 꿀꺽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업그레이드 안 해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죠. 이 축구 팟캐스트라서 축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이 정말 왠지 남의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 다른 종목 이야기도 좀 하게 되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드민턴도 협회가 제대로만 지원해줬다면 더 좋은 성적을 냈을 거는 안세영 선수의 말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축구나 농구도 생각해보면요, 정말 우리가 사실 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는요 일본보다 축구든 농구든 더 잘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역전이 되었는데, 이거를 꼰대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요즘 선수들이 투지가 없다, 나약해서 그런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했던 좀 이제 농구 선수 중에 문경은이라는 농구 선수는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 선수들이 좀 투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정말 이것도 공감을 못 하겠고, 왜냐면 선수들이 물론 실력 없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걸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건데, 실력이 딸린 건 뭐 사실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선수들이 자비 들여가지고요 스킬 트레이닝 받으러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전 농구 대잔치 때 그 인기 스타들, 그분들은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거 생각하면은 그거는 좀 공감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선수들이 나약해서 투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소위 어른이라는 분들께서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지도 못하고 능력은 없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돈만 축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른이라는 분을 자처하신 분이 또 계시죠. 정몽규 회장님께서 하필 이렇게 시끄러울 때 자서전을 내셨는데, 거기에 이제 승부 조작범들을 사면하려 했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것도 논란이었죠. 이에 대한 논리가 좀 어이가 없긴 합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애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을 이제 애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선수들을 애로 생각하고 본인과 같은 협회장이라던가 임원들은 어른이라고 이제 한 건데, 어른이 애들의 잘못한 거를 이 어른이 용서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자서전에 이렇게 이 얘기를 썼더라고요. 승부 조작범에 대한 사면에 관련된 의견을. 근데 아니, 이게 축구계 어른이라면은 승부 조작을 용서할 게 아니라 그 다시는 못하게 만들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이건 마치 막장 부모가 있고 그 부모의 자녀가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가 솔직히 제대로 된 어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무리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 아이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아니, 마치 이건 제가 어른이니까 부정을 저지른 아이를 용서해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애들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승부 조작한 거 가지고 왜들 그렇게 난리세요? 제 아들이 잘못했지만 제가 사면시켜주고 용서할 테니까 다들 닥치고 계세요. 뭐 거의 지금 이런 논리 아닌가요?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축구계 어른이 스포츠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승부 조작을 재발하지 않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 용서해줘야 돼, 챙겨줘야 되니까 승부 조작에도 용서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선수들이 이거 보고 승부 조작을 해도 협회장이 봐주네? 오히려 이거 승부 조작을 독려해주는 거 아니야? 이번 게 나도 한번 땡겨볼까? 승부 조작으로 인생 역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승부 조작을 헤쳐먹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들게끔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축구팬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이없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이 논리가 좀 황당합니다.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팬 데이씨가
조목조목 반박할 부분들을 뭐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내용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방송에서 소화해 볼 수 있도록 저 해보려고 하고요. 여튼 이 와중에 성남 팬인 제게 또 더 어이가 없는 일이 사실 어제 있었습니다. 성남FC 공식 SNS에 구단이 이제 팬들에게 경고성 글을 공지한 건데요. 우선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이게 자초지종이 좀 있어서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8월 6일 성남 구단이 최초로 감독을 이제 건강상 이유로 이제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했음을 이제 오피셜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성남 팬들의 반응은 그 프런트들이야말로 건강상 이유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너희들은 안 나가? 건강상 이유로?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뭐 항상 성남은 건강상 이유로 요 말이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구상범 감독 대행도 옛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튼 우선 이제 최철우 감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역대급으로 성남의 흑역사를 쓰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기영 감독이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판에 최철우 이제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급하게 소방수로 왔었는데, 구단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최철우 감독의 물론 아쉬운 면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구단이 더 잘못이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구단이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고, 우선은 이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볼게요. 수원FC의 지휘봉을 잡게 된 건 3월 20일부터인데 이날 이기영 감독이 경질됨에 따라서 포천 시민축구단과의 이 코리아컵 경기 때부터 갑작스럽게 감독 대행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선 시작부터가 프런트의 문제가 상당히 컸는데요. 우선 감독으로 정식 임명이 되었을 때도 오랫동안 오피셜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철우 이 당시 코치 감독 대행이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일을 맡기는 것으로 정했으면은 그다음부터 힘을 실어주고 대외적으로라도 구단은 감독을 선임한 만큼 믿고 지지하겠다는 척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갖기에는 그렇고 버리기엔 아까운 10원짜리로 생각을 했는지 오피셜부터 애매모호한 스탠트를 이제 태도를 이제 취합니다. 이 만족스러운 감독을 데려오기 힘드니 일단은 최철우를 이제 감독으로 태우고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버리는 카드로 생각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특히 이제 어이없는 게 구단 오피셜보다 언론이 먼저 그 얘기가 나와버려요. 5월 18일 날 성남FC 정식 감독으로 선임한다는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랬으면 또 오피셜 띄울 수도 있는데 또 오피셜 그동안 한 달 가까이 또 안 띄웁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정식으로 임명됐는데도 그 소식조차도 공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에 대한 기자들과 이제 축구인들, 그 연맹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팬들조차도 아니 왜 최철우는 오피셜이 없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야, 한 달이 넘었네요. 6월 19일이니까 한 32일 정도 흘렀었던 날이었는데, 마침내 이제 성남은 최철우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 20일 날 감독 대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무려 90일 만에 오피셜입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이제 또 오피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A매치 휴식 기간이라던가 이전에도 연승을 했을 때 공식 발표를 할 수도 있었지만 왜 이렇게 오피셜이 늦게 이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란데, 이 뭐 얘기는 이미 뭐 어느 정도는 아는 분은 알 텐데, 성남 구단 내부의 높으신 분께서 계속 이제 최철우 감독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제 늦어졌다는 이야기가 이제 사실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반대했던 이 높으신 분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오피셜이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고, 그리고 계약도 사실 엄청나게 단기 계약으로 시작해서 감독의 힘을 실어주지 않았어요, 시작부터가. 근데 이렇게 되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곧 나갈 감독이니까 이 감독한테 충성을 다하고 잘 보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끔 한 거죠. 그리고 인상을 제대로 심어주었다는 게 시작부터가 문제죠. 프런트가 이제 감독을 어떻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런트가 감독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독의 권한과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을 실어주고 인정해줬다면 최소한 똑같이 이제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감독으로서 인정해주지 않으니 선발이나 전술에 대해서 개입도 심했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들렸어요. 선수에게도 그리고 구단 프런트에게도 최철우 감독은 어느 양쪽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감독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었을까? 그나마 감독을 믿어준 거는 성남 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3라운드 부산전 때 성남 서포터즈들이 철쭉이 피는 계절 우리와 함께라는 걸개로 최철우 감독을 응원을 했었고요. 구단이 안 주던 믿음을
팬들이라도 대신 주고자 팬들이 좀 노력을 했던 게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최소한 최철우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인상은 팬들에게 많이 이제 심어줬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좀 저도 사실 이런 말은 저는 반성을 해야겠는데 저도 저도 그렇게 믿음을 많이 믿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 성남 팬들은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성남 팬들은 계속 믿어줘야 된다는 여론이 우세했었고요. 다들 올 시즌이 좀 날아간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쓰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음 시즌에 이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모습은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최철우 감독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믿음을 줘야 된다라고 팬들만이라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작 자신들은, 그러니까 프런트를 말한 거예요. 프런트들은 지들은 이제 감독 하나 못 구해와서 대행 90일이 지난 이후에야 오피셜을 띄우고 그 전부터 스토브 리그로 선수 구성에 허점을 보였고 또 무능의 끝을 보여줬으면서도 이에 대한 성적의 책임을 최철우 감독에게 물어서 경질에 가까운 계약 해지를 8월 6일 화요일날 이제 오피셜을 띄우게 되면서 이게 더 이제 말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우선 최철우 감독은 실패한 감독은 맞지만 능력 없는 감독은 아니라고 성남 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능력을 펼칠 기회라도 제대로 줬어야지 뭐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 확실할 수 있는데 능력을 펼칠 기회도 안 줬고 본인들이 그러면 확실한 감독을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프런트들은 그러지도 못할 거면 감독의 힘을 실어줬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감독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능력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이 월권을 행사했었죠. 그랬으니 이제 최철우 감독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됐고 이제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철우 감독의 실패는 이거는 개인의 실패로만 꼬리 자르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이건 구단의 실패로 봐야 하고요. 그리고 구단의 이런 형태가 계속된다면 성남은 계속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팸코에 성남FC라고 한글로 이렇게 성남FC 이렇게 5글자로 되어 있는 유저분이 쓴 글이 있는데요. 제 생각과 뭐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어지간해서 저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뭐 다른 성남 팬들의 소감을 더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이 글과 함께 저희 방송과 함께하는 커뮤니티인 축구.net 축구라는 이 커뮤니티가 있어요. FM 네이션이라고 불렸고 나중에 플레이어스라 불렸던 이 커뮤니티죠. 여기 축구로 이제 들어와서 한번 이제 그 성남 팬들의 한번 의견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상황과 이제 시간 속에서 이 정말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줬던 이 최철우 전 감독에게 정말 좀 감사함과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남의 14대 감독 최철우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안타까운 최철우 감독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자면 자 이제 터지게 터졌습니다. 바로 이제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어제인 8월 7일 날 성남 구단이 구단이 미친 것 같아요. 팬들에게 대놓고 맞짱을 뜨자고 선전포고를 공식 루트로 한 겁니다.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선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성남FC입니다. 최근 구단 SNS 및 축구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여러 의견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FC는 프로축구 구단으로서 팬 여러분들의 소중한 비판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의 의견은 구단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성남FC는 팬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비판을 경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단의 명예와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요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끊자면요. 팬들의 소중한 비판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얘기해 주세요. 저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그러나 이게 아까 제가 문제된 부분이 이거죠. 구단의 명예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 싶은 말 해라. 대신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대응할까? 그러니까 고소할까? 좀 심하게만 그거죠 거의. 가만두지 않겠어.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성남FC는 오랜 역사를 가진 팀으로서 팬 여러분들의 열정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선 프런트가요.
우선은 프런트가 여기서 밝혔던 내용 중에서요. 구단의 명예와 실추,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 말을 보고 팬들은요. 이 고소라든가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거보다 더 심하게 화가 난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구단의 명예와 실추와 안정적인 운영, 이거를요. 지금 프런트가 이거를 지금 프런트 거론한 거에 대해서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지금 구단의 명예와 실추, 이거 안정적인 운영을 안 하는 게 지금 팬이에요, 프런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성적을 2부에서도 진짜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요, 신상진 시장을 욕을 못 하겠어. 왜냐면 그래도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상진 시장이 뭐 정치적인 것 때문에 작년에 저번 해체 얘기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분이 좀 축구를 또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상진 시장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번만큼은 신상진 시장 탓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여튼 100억 넘게 쓰면서 지금 성적도 못 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문제가 됐던 게 최철우 감독에 대한 처우, 그리고 최근에 뭐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최근에 이제 성남 팬이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성남 이 1화 시절부터 모았던 이 유니폼들을 기증을 했는데 그걸 분실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 뭐 이런 막장 행정을 보여주는 마당에 팬들 보고 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 하면서 오히려 팬들에게 경고한 거잖아요. 지금 명예 실추는 지금 구단 스스로 가고 있는데 이걸 팬들한테 경고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본인들이 잘했으면은 이런 말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팬들의 이게 되게 정당한 지금 비판이었거든요. 정말 아무튼 어이가 없는 좀 상황이고, 아무튼 그리고 2부에서 거의 사실 꼴찌라고 봐야 되는 이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골득실이었으면 꼴찌고요. 다득점이나 당연히 꼴찌에서 2등을 합니다. 근데 2부 꼴찌라고 봐도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그래도 팀에 애정이 있어서 꾸역꾸역 경기장을 찾아오는 팬들에게 경고성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팬들에게 이 정이 떨어지게 하는 이런 글을, 이것도 공식 석상 같은 이 공식 루트로 공식 SNS에 지금 올린 거잖아요. 이건 거의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충남 아산보다 더 미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충남 아산은요, 정치인들이 팬을 공격한 거지 뭐 그거긴 했죠. 그것도 이게 좀 막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충남 아산 구단이 팬들을 상대로 뭐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단이 공식적으로 팬들에게 구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그거를 이제 팬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 계속 구단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 거잖아요. 예, 프로 스포츠 다니면은 아무리 시민 구단이라서 시에 뭐 눈치를 보고 이럴 수는 있지만 프로 스포츠 다니면 팬들은 고객인데 고객에게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건 마치 이제 축협이 행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 잘못을 축구 팬들에게 전가하면서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팬들은 응원이나 해라 라는 상황이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면은 응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안 하고 있다면 팬들 입장에서는 쓴소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할 정도로 인신공격하거나 이러면은 진짜 문제긴 하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전체적인 여론은 성남 팬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좀 구단이 이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가 않으니까. 아무튼 뭐 이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성남 서포터즈 연합인 블랙리스트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문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블랙리스트 현장팀에서 알려드립니다. 블랙리스트 현장팀과 블랙리스트 소속 5그룹, 5그룹은 이제 모두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보이콧은 구단의 행보에 대한 항의의 취지이며 8월 첫 경기를 기점으로 시작하여 보이콧 기간 중 모든 서포팅을 중지합니다. 블랙리스트는 그동안 보여준 구단의 잘못된 행보에도 불구하고 좋은 서포팅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로 최소한의 항의와 최대한의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8월 7일 구단은 SNS 게시물을 통해 여태껏 성남의 지지자들에게 제기한 정당한 의문과 불만을 구단의 명예와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구단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쇄신하지도 책임지지도 않고 그들의 평판과 안위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단의 행동이 우리의 팀 성남을 위함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1. 최철우 감독의 정식 감독 선임 이후 오피셜을 발표하지 않았던 이유와 대행 기간 동안 정식 감독 선임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고 숨김없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라. 2. SNS 및
이 축구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전달된 구단의 명예와 운영을 저해하는 의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해당 의견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상세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라. 3. 구단의 SNS 게시물이 지지자들에게 협박으로 보인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4. 이상의 요구를 성남 팬들이라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간담회에서 답변하라. 구단이 위 4가지 요구에 답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이콧을 시작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욱 큰 움직임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갈등과 불협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우리가 사랑하는 구단의 미래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구단의 프런트를 직접 겨냥한 행동을 자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단은 게시물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이에 공식적으로 항의합니다. 위 4가지 요구는 신뢰의 회복과 책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지지자들에 대한 협박은 구단의 정책에 구단의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구단이 지켜야 할 것은 개인의 안위가 아닌 우리 구단의 정신과 명예입니다. 구단의 답이 또 다른 책임 회피와 변명이 아닌 분명하고 확실한 납득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8일 블랙리스트 현장팀. 우선 이렇게 잘 읽었고요. 읽으면서도 저도 갑자기 같이 분노하게 되네요. 제가 비록 블랙리스트에 소속돼 있진 않지만 성남 팬으로서 블랙리스트의 의견에 크게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고요. 저는 성남 프런트들이 쫓겨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나?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지? 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이 SNS의 공지 글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팬들에게 협박성 글을 올린 프런트 고위층에게 정말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당신이 거기서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남 팬들은 이미 수십 년째 성남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남이 잘 되길 바란다면 우리 보고 닥치라고 하고 있는데, 닥쳐야 될 사람은 저글을 작성하고 올리게 한 사람이고요. 대략적으로 저글이 누가 지시했는지 알 것 같거든요. 대략.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성남 팬들은 응원을 보이콧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아서 꺼지시길 바라고요. 진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진짜. 정말 저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 성남 팬들을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웬 쓰레기 같은 놈이 이제 스스로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곧 나가 떨어질 거라 봅니다. 아무튼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제가 봐도 이 성남 팬들이 너무 극성일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커뮤니티 축구 팬들의 다들 반응도 아무리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구단이 팬들에게 어떻게 저런 행보를 보일 수 있느냐.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남 팬들만이 아니라 다른 축구 팬들도 타팀 팬들도 모두 성남 프런트의 막장 행보의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좀 상황이고요. 성남 팬들만이 아닌 축구 팬들이라면 모두 이 분노에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타팀 팬분들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성남 팬들에게 그래도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요. 여튼 이제 8월 17일 날 홈 경기가 있거든요. 하필 이 경기가 또 상대 천안이에요. 상당히 불길하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같이 상황이 갔는데, 저는 경기를 보러 갈 겁니다. 대신 저도 응원 보이콧은 하겠죠. 저도 응원은 안 할 겁니다. 블랙존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을 데리고 가는데, 하필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지인들을 데리고 가려 하니까, 이 축구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제 천안 팬들께는 제가 좀 성남 팬으로서 참 염치는 없지만, 다른 때는 저희를 중패라고 이렇게 놀리시는데, 놀래줘도 되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날만큼은 같은 축구 팬으로서 이 상황이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지셨다면은 보이콧하는 성남 팬들에게 조금은 좀 이 부분에만큼은 저희가 다른 때 중패라고 이렇게 놀리셔도 되는데, 이런 상황만큼은 좀 저희 성남 팬들을 조금 이제 좀 같이 이제 좀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염치 없네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성남 팬들 중에는 제 이렇게 말하면은 야, 이건 자존심도 없어, 이런 식으로 옛날 서울 팬이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같이 좀 축구 팬들의 힘 합친 모습을 좀 보여줘야 이 프런트가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네요. 천안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천안 팬들이 대놓고 놀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축구 팬끼리라도, 이 축구 팬들끼리는, 특히 국축 팬들끼리는 동병상련을 느낄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한번 제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일 홈경기 때 보이콧한다고 안 오시겠다, 그러니까 경기장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블랙존에 사람이 많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응원은 보이콧하되 지켜보는 성남 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 프런트들이 대놓고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제 국대 감독으로 선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에 대한 항의로 K리그 경기 보이콧하자, 직관 보이콧하자 이런 분들이 좀 있었고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좀 라이트 팬들인 것 같다는 생각 좀 드네요. 이 홍명보 런 사태는요, 축협이 K리그를 만만히 보고 K리그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축협이 가해자고 K리그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피해자인 K리그 직관을 보이콧하자? 이거는 좀 상황 파악을 조금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아닐까, 그럴 확률이 높은 데다가 K리그에 관중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축협은 더더욱 더 K리그를 만만히 봐도 되겠구나. 앞으로 감독할 사람이 없으면, 감독할 사람이 급하면 K리그에서 연락에 빼오자.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 K리그 신나게 헤쳐먹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수록 K리그 관중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K리그 팬이라서 한 말이 아니라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K리그 관중이 많아서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거를 오히려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K리그가 더 힘이 있었어야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홍명보 그 감독이 갑자기 울산을 중간에 버리고 뭐 위약금이나 이런 거 주지도 않잖아요, 울산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점에서 뭐 이거와 똑같은 좀 상황인데, 성남 홈경기 때도 지금의 성남 프런트를 지지하지 않고 요즘 성남이 못하기도 하지만 성남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그리고 성남에 애정을 가지는 분이라면 우리가 성남에 관심 많다,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도 많다는 거를 보여줘야 성남 프런트들도 함부로 팬들에게 이렇게 수가 적다고 생각하고 만만히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언행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철호 감독을 대신해서 성남의 지휘봉을 잡게 되는 감독 대행 얘기도 좀 이번 기회에 좀 하자면은, 김혜훈 골키퍼 코치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요 얘기도 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주말에 경기를 하죠. 김혜훈 감독 대행은요, 선수 시절 골키퍼 포지션으로 96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이 정도 한 13년 좀 넘었죠. 13년 정도를 성남 이라 천마에서만 활동했었던 원클럽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97년까지는 백업 골키퍼였지만요, 98년도부터는 주전 골키퍼로 자리 잡았고 2004년까지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남 이라가 2001년, 2002년, 2003년 K리그 3연패를 했는데, 그때 주역이었던 이제 레전드 골키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대에 관련된 비하인드도 하나 있는데요. 우선 안정환 전 레전드 선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김혜훈 코치가 이제 2017년 7월에 새롭게 이제 출범했던 이 신태용호, 당시에 월드컵 팀이죠. 신태용호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 코치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이분의 정말 덕을 봤던 선수가 있어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조현우 선수죠. 2018년도 이제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현우 선수를 주전으로 발돋움하게 한 숨은 공신이라고 합니다. 뭐 그 전까지만 해도 물론 당연히 조현우 선수야 실력이야 월등하고 좋았지만, 당시 국대 주전 키퍼 경쟁이 좀 치열하기도 했고 조현우 선수가 압도적인 우위까지 가져가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김혜웅 코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대요. 조현우 선수가 지금 현재 폼도 좋고 분명 좋은 선수니까 이 선수를 써야 된다라고 했고, 그거 실제로 들어맞았었죠. 요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있었다 하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도 이렇게 그 국가대표 골키퍼 코치로도 활약했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좀 안타깝게 최철우 감독이 이제 상호 계약 해지로 팀을 떠나게 되면서 감독 대행으로 부임하면서 정말 이례적인 좀 상황인 게, 왜냐면 골키퍼 출신의 감독이라던 감독 대행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요거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죠. 다만 이제 P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격 요건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다만 골키퍼 출신의 감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례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로 이제 이제 성남의 이제 문제점, 그리고 상황, 그리고 이런 정말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좀 부담을 가지고 이제 성남을 이끌어야 될 감독 대행, 김혜웅 감독 대행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좀 했었고요. 답답합니다. 이분이 좀 잘했으면 좋겠지만 또 잘하면 또 잘한 대로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철우 감독을 잘 잘랐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저도 최철우 감독에 대해서는 뭐 이거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최철우 감독에 대해서는 뭐 만족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도 당연히. 근데 최소한 감독을 맡겼으면은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최철우 감독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데,
구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제 최철호 감독에게 그러니까 맡길 거면은 진짜 제대로 지원해줬어야 되는데 뭐 이도 저도 아니고 근데 안 되니까는 다 이 너 탓이 하면서 이거 꼬리 자르기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정말 이 꼬리 자르기 정말 역겹습니다. 이런 문화는 정말 제가 증오하는 이 문화이기 때문에 요부터는 좀 짜증이 났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무튼 뭐 요 정도로 하고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길게 했네요. 짧게 녹음을 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고 사실 이렇게 혼자 녹음하게 되면은 댓글도 같이 소화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새벽 46분이네요. 예. 제가 이 편집하고 그러면은 1시간 정도 자고 출근을 해야 돼서 자세히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지금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청취자분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뭐 저도 이제 댓글을 보면서 어떤 댓글이 올라오나 보거든요. 근데 아까 봤을 때 이제 성남 팬분께서 댓글을 또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이거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뭐 델 해리스님이라던가 이쪽 댓글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이번 방송의 주제가 관련된 게 이거죠. 딱 이름부터가 성남 팬이라고 딱 느껴지는 그 아이디의 댓글인데요. 맥파이어님의 댓글입니다. 구단 프런트의 삽질로 성적도 관중도 폭발했는데 이 와중에 팬들에게 저런 글을 공식 SNS에 올리네요. 성남이 나락으로 간 게 팬들 때문인가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이고 정말 짜증나는 지금 상황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제가 앞에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댓글들을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우선 지수아빠님이 역시 올리자마자 저번 이제 450이라 댓글 올리자마자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었고요. 그리고 시드버거 세트님이 또 댓글 남겨주신 게 있네요. 자, 뒤늦게 K리그 올스타전 뒤풀이 영상을 봤는데요. 원정석이 나눠질 정도로 안 섞일 것 같은 K리그 팬들이 역시 공통으로 타도할 대상이 생기니 서로 으르렁거리던 팬들도 뭉치는군요. 라이벌팀이나 타팀 응원가도 서슴없이 부르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이 순간을 꿈꿔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와중에 뒤풀이 영상 때도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 꼭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을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화환 부수는 장면 나오는지 궁금해서 꼭 보고 싶네요. 당시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다가 FC 안양의 팀 컬러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저희 패널들이 저는 솔직히 아직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봤거든요. 저도 이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언제 한번 제가 핑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제가 또 한번 꼭 보도록 하고요. 지금 포항팬 준영 형님이 이제 첫 바따로 보셨고 그 다음에 지우 씨도 보셨을 거예요. 재윤님도 아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희 패널들은 근데 거의 다 솔직히 볼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K리그에 관련된 영화를 또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하니까 자 우선 저도 이제 곧 볼 것이라고 뭐 시드버거 세트면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따라서 대댓글로 호연님께서 또 남겨주신 댓글이 있네요. 외계인 침공하면 남북도 뭉칠 것입니다. 그쵸? 외계인 쳐들어오면 인간끼리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올스타전 때 그 영상들 아마 이거 올스타전을 보러 가신 분들이 좀 몇 분 있거든요. 패널 중에 준영 형님도 이제 보러 가셨었고 또 한 분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여튼 다들 그게 참 의외의 장면이었다 하더라고요. 정말 확실히 타도의 대상이 하나 생기니까 다들 힘을 합치는 약간 요런 상황. 이런 상황이 좀 봤던 재밌는 좀 상황이었던 거고 판평님의 이제 또 댓글이 있네요. 8월 4일 날 있었던 댓글인데 감독과의 불화로 국대불참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글쎄요. 그게 감독이 진짜 그지 같았으면은 불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는 팬들은 짜증나지만 선수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정말 좀 상당히 실망스럽고 정말 솔직히 최악이거든요. 요즘 근데 이제 선수로서는 좀 뭐 멋진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러네요. 여튼 근데 그걸 다 이제 그때 선수 때 그 멋졌던 모습을 죄다 그냥 까먹고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불참하는 게 맞는지 선수 입장에서도 고민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거 글쎄요. 그것도 나라가 국가 대한축구협회가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동조하자니 그렇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걸 또 외면하기도 뭐하고 참 이래저래 좀 선수들도 짜증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질문하셨는데 뭐 시간을 두고 보면은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보면 알겠죠. 예, 그리고 델 해리스님이 이제 그다음부터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예, 한번 보면은 먼저 8월 5일날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강민아님은 볼수록 찐팬이군요. 전북 경기 수중전 직관은 물론이고 7월 31일 폭염 속에 펼쳐진 팀 K리그와 토트넘과의 경기도 팀 K리그 존에서 직관. 대부분의 연예인이나 셀럽이 토트넘 미넨전에 몰린 것과 달리 팀 K리그의 경기를 찾는 등 K리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습니다. 네, 저도 이 사진들을 봤는데 이런 이 축구계 직관을 보신 이분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 강민아님의 인스타 스토리 하면서 사진도 보냈고요. 화장기가 없는 화장을 했긴 하겠지만 거의 화장기 없어 보이네요.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러면 이제 K리그와 이제 전북의 계정을 언급하는 센스까지 강민아님의 팬심을 칭찬합니다. 예, 저도 몹시 칭찬을 하고요. 정말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컨셉 사진보다도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멋진 사진이었다. 저도 이거 덕분에, 이게 사실 제가 강민아님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뭐 여성 뭐 아이돌 막 이런 거 제가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데레레스님이 이렇게 덕질을 해주신 덕분에 저도 덕분에 이렇게 어떻게든 이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제든 좋든. 근데 뭐 좋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으로라도 좋은 걸 보게 돼서 그건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댓글이 계속 이어지니까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팀 K리그의 경기를 찾은 또 한 명의 K리그 팬, 최대호 안양시장이 올린 사진입니다. 바로 옆에 광주FC 구단주 강기정 시장님의 모습이 눈에 띄고, 그 뒤로 허정무 전 감독 그리고 박주호, 박지성을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협회를 비판하는 소리만 해대고 있다며 각을 세운 레전드 꼰대 이회택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죠? 사진을 보니까 그 레전드들이 보입니다. 이거 보니까 그 박경훈 단장님도 보이네요. 예. 그리고 잊지 않고 수카바티의 흥행을 기원하는 FC 안양 구단주의 모습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렇게 또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팀 K리그와의 이제 올스타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신영록, 유현수 선수의 시축. 이거 원래 정몽규가 차내만을 했다던데 두 선수의 이벤트로 기획을 추진한 담당자 칭찬합니다. 이렇게 말했고, 이게 저도 이게 사실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쿠팡 쪽에서 기획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쿠팡을 약간 칭찬하는 글들을 봐서 아마 이게 쿠팡 쪽에서 기획한 게 아닌가. 정말 아무튼 누가 했든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이 행사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그래도 신영록 전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도 정말 저도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연님이 또 대댓글 남겨주셨네요. 여기에 따라서 저도 이 부분이 좋았네요. 같이 간 아이에게도 교육적으로 좋았고요. 부산에서 서울로 이적해서 활약 중인 최준이 손흥민에게 탈탈 털려서 이제 안타까웠지만 손흥민의 두 골도 좋았고요. 4,000명 정도 오는 부산 경기의 터치라인 10m 이내에서 보다가 64,000명이 와서 65m 정도에서 보니 좋다가도 좋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많지만 응원가도 없고 아무나 이겨라 상황이다 보니 조용하다가 공격이 나면 와 짝짝짝 하고 다시 조용해지는데 그 조용함이 노잼이었어요. 미우나 고나 역시 내 팀 경기가 제일. K리그 3마리오 굿즈에 구산 끼워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서 탔네면서 인증샷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확실히 근데 올스타전이요, 사실 긴장도나 재미는 떨어집니다. 축제라서 그런 재미는 있지만 사실 긴장감이라든 이런 건 아무래도 내가 지지하는 팀에 승부 걸리는 경기가 가장 재밌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연님의 대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데레리스님께서 호연님도 자녀분과 함께 직관하셨군요. 부럽습니다. 중계로 봐도 조용한 축구장은 꽤나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K리그 선수들과 손흥민의 대결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팀 K리그가 민행과도 경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최 측에서 흥행 탓에 추진하지 않았겠지만요. 머지않아 K리그 자체 올스타전만으로도 6만 관중이 차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굳이 올스타전을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 K리그가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고요. 방안은 유럽팀들처럼 인기 K리그 구단이 아시아 어느 국가에 초빙받아서 친선 경기를 치르러 가고 팬들도 함께 다녀오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우나 고나 역시 내 팀 내 경기가 제일이라는 호연님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꽤 예전에 운 좋게 유럽 몇몇 국가로 축구 투어를 다녀온 적은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과 비슷한 말씀이어서 새삼 더 반가운 마음이네요. 부산 굿즈 구입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올해 가능한 승격하셔서 내년엔 당연한 마음으로 굿즈 구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등되면은 굿즈도 잘 안 나오고 사실 K리그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전 성남 팬인데 리그2다 보니까 성남 선수 한 2-3명밖에 없더라고요. 예, 빨리 이제 근데 리그2도 조금
물론 리그1 위주로 가는 게 뭐 당연히 최상위 리그니까 그렇긴 한데 리그2도 조금 이런 게 좀 끼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저도 이제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데레리스님이 저희도 바로 봤었는데 코리아컵 4강 대진 완성된 거 저희끼리도 이제 그 얘기 나눴었거든요. 우선은 제주와 포항 그리고 광주와 울산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포항과 울산이 또 동해안 더비 4강부터 붙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서로 다른 쪽에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울산이 요즘 광주에게 매우 털리고 있고 안 좋으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광주 만만치 않겠는걸? 이거와 함께 포항 같은 경우는 소소하면서도 박준영 저희 포항팬 준영 형님은 이 제주 원정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요건 조금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이랬었거든요. 아무튼 포항과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끄는 거라서 마저 읽으면 포항과 울산의 결승 매치업이 성사될지 매우 기대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엄청난 흥행이 되겠죠. 만약 결승에서 하필 결승에서 둘이 붙게 됐다면. 자, 그리고 좀 이제 또 호연님이 댓글을 또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카드 우편을 받아서 열었는데 대딸이 딱 나오니 기분이 좋아져서 올려봅니다. 들으신 분 중에 이거 갑자기 깜짝 놀랄 수 있는데 대딸이 대전의 딸, 그 대전의 딸 이분이 누구였더라? 갑자기 성함이 기억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래놓고서는 이분 이름이 뭐였더라? 누구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쁜 것만 좋아하지 이름이나 이름까지 외우고 다니진 않아가지고 누구였더라? 이게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전 맨날 이분을 보고 대전의 딸, 대딸 이렇게만 불러가지고 이것만 기억하지 얼굴 보면 대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름은 제가 모르네요. 죄송합니다. 참 여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전의 딸, 이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주류 광고를 찍었길래 공유해봅니다. 축구에 별로 돈을 쓰지 않는 롯데 제품인 게 조금 더 못마땅하긴 하지만요 라고 하면서 이제 광고 사진도 이렇게 보내줬고요. 지난 주말 대딸이 SNS에 올린 사진도 추가해봅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사진도 덕분에 저도 눈요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맥파이어님 댓글까지 봐서 여기까지 이제 댓글을 다 봤네요. 제가 지금 이제 새벽 5시가 다 되어가는 중에 한번 그래도 댓글을 보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이렇게 남겨주신 댓글 남겨주신 이 청취자분들의 이 분들이 고마워서라도 이거 꼭 이제 시간이 되면은 언급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댓글들이 있어서 좀 재밌게 읽었었고요. 이 올스타전에 대한 얘기는요, 올스타전을 직접 다녀왔던 패널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다음 방송 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패널들과 얘기하는 게 더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좀 미리 예고를 드리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저희 방송이 11주년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11주년을 어떻게 저희가 좀 그래도 나름은 저희 스스로도 자축할 수 있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기획할지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패널들과 더 얘기해서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정도로 이번 호회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오는 K리그 26라운드 경기가 이제 8월 9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 스포츠계가 올림픽으로 환희도 있고 정말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참 행정적인 면에서는 흉흉한 욕설이 난무하는 약간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자, 제발 각자 자리에서 일처리 좀 잘하고 팬들에게 시비 거는 막장인보를 좀 줄여서 팬들이 혈압 올리는 일을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성남 팬으로서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 이 방송, 이번 호회 방송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26라운드가 끝난 이후에 올라올 452화 이때 이제 패널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혼자서 이제 주저주저 떠들었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날씨가 미친듯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시 26라운드 리뷰를 담은 452화 본방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